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강인의 심각한 문제 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발렌시아의 지역지 스페르 데포르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보도를 좀 했습니다. 이 제목을 압축해서 좀 뽑은 건데요. 이강인의 심각한 문제.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두고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강인의 이적을 둘러싼 발렌시아의 심각한 고민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페르 데포르테는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발렌시아와의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렌시아는 다가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다른 팀으로 보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또 재계약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렇게 미뤄지면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다. 발렌시아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스페르 데포르테의 보도 원문에 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페르 데포르테는 이강인의 올 시즌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가 올 시즌 소화한 라리가 6경기, 시간으로 따지면 540분 중에 이강인 선수는 225분을 소화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강인은 팀의 6경기 중에 1경기를 제외한 5경기를 뛰었고 이 중 3경기는 선발, 2경기는 좀 교체로 출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스페르 데포르테는 이강인의 출전 시간은 여전히 발렌시아가 올 시즌 소화한 라리가 540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6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는 아예 결장한 것을 지금 짚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유를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스페르 데포르테는 2라운드 많이 기억에 남죠. 셀타 비고전에서 이게 주장 호세 가야 그리고 바스 등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그 프리킥 키커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후반 교체됐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계속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스페르 데포르테는 이강인의 출전 시간 축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그 개막 경기 상당히 인상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대승을 이끌었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의 현재 엷은 스쿼드를 감안하자면 막시 고메스와 이강인의 조합은 발렌시아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하는 최적의 공격 구성이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늘기는커녕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은 납득이 어렵고 누구보다 이강인 선수 본인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어떤 문제는 발렌시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발렌시아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강인 선수도 납득이 되지 않거나 왜 내가 뛰지 못하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와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계약은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맞게 된다면 이젠 진짜로 이 발렌시아 측이 시간에 엄청 쫓게 되는 겁니다. 통상 구단하고 이 선수의 계약이 1년 정도가 남게 되면 협상의 우선권은 절대적으로 선수가 좀 쥐게 되죠. 뭐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선수가 버티면 이적료가 뚝뚝뚝뚝 대폭 떨어지게 되죠. 아예 뭐 시간이 다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이적료 없이 선수가 팀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남게 돼서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되면 구단은 약간 을의 위치에 서게 되고 선수가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러니까 시간이 한 1년 정도 딱 됐게 되면 선수가 그 어떤
협상의 우선권을 주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만약 겨울 이적 시장 이대로 간다면 이제는 한 1년하고 반 정도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때 만약에 그게 못해가지고 그냥 내년 여름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니까 1월 전까지는 뭔가 발렌시아 쪽에서 이강인 선수의 마음을 좀 돌려야 한다. 돌리지 못하면 1월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이적료를 챙기길 원한다고 한다면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는 270억 정도가 되게 되고요. 다른 팀이 이 정도 이적료를 제시하면 무조건 보내야 하는 바이아웃,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은 1,000억 원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다 지나버리게 되면 이것도 다 허사죠. 하나도 못 받고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이적 시장의 현재 가치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강인 선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 그러니 발렌시아가 굉장히 쫓길 거라는 겁니다. 실제 발렌시아는 지난 여름에 비슷한 좀 아픈 기억이 있죠. 뭐 굉장한 유망주라 불렸던 20살의 페란 토레스와의 그 재계약,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함께 계약 연장이 자꾸 늦춰지면서 결국은 시장 가치보다도 한참 낮은 가격으로 맨시티에 이 페란 토레스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쫓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발렌시아는 다가오는 겨울까지는 이강인 선수와의 계약 연장을 지금 해야 하고 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강인 측이 발렌시아의 어떤 계약 연장 움직임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열세를 이강인 선수가 쥐고 있고 어떤 선수단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강인의 발렌시아의 탈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 쪽의 지역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 상태가 좀 지속되게 되면 이거는 1월에 떠나는 것 같다. 이강인 선수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변수는 이강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피터링 구단주의 결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강인을 잡기 위해서 피터링 구단주가 예전에 뭐 감독까지 그냥 해임하고 교체를 했었는데, 이런 피터링 구단주가 이번엔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될지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당근을 제시해서 붙잡을지, 아니면 지금 팀이 엄청난 재정난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를 겨울에는 보내줘서 얼마의 이적료라도 챙기게 될지, 이런 선택, 어떠한 선택을 피터링 구단주가 할지가 마지막 남은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 내려질까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발렌시아에 남을까요? 아니면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될까요? 자, 어떤 선택이 내려지던 그 만 19살 이강인 선수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